돈이 어디로만 가면 사라져요. 한국에서 오늘 뽑아왔을 때 사기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명박까지 연결했을 거라 생각해보겠죠. 자원외교라는 가장 큰 사기 사건이 있어요. 난센스 외교의 대표님이 다 광물자원공사 부채비율 연간자세요? 10,000%가 넘습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봤을 것 같은데 모든 손실은 석유공사나 가스공사가 봅니다. 하베스트, 날, 볼레오 동광, 암바토리 동광 다 캐나다 회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이 캐나다로 갔다가 케이만 군도라는 조세 피처에서 사라져요. 그 돈이 일로 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비자금 투어라고 이게 MB로드 이명박이로는 아니에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참 설명드리기가 좀 딱합니다. 좀. 정의, 법, 민주주의를 다 망가뜨린 사람들. 대한민국 헌법사상 이런 일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돈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 반드시 이거는 수상해야 된다고. 죄도 없으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제가 만들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묻어뜯을게요. 이렇게까지 쫓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꼭 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수지 게임 감독 최진성입니다. 저수지 게임은 대한민국의 돈 신화를 질문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돈을 위해서 정치와 국가를 이용한 총체적인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 세금이고요. 우리 돈입니다. 이 영화는 각하께서 해먹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관계자의 제보를 쫓아가다가 제가 실패한 실패담입니다. 제가 취재는 실패했지만 계속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민간인 몇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로 조사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이 영화는 끝을 보지 못하고 끝이 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국가 권력이 할 일이죠. 바톤을 이어받기를 원하죠.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당사자에게도 그리고 국가 권력에게도 느껴지려면 그건 다른 방법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는 수록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하는 사람들이 극장에 와서 자기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9월 7일 날 개봉합니다. 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청수는 얼굴만 나오면 웃기네, 그냥. 아니, 영화에도 짧게 한 10초 정도 나와요. 아, 또 어찌나 웃기든지. 아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멋지게 나오거든? 나는 뭐 처먹고 있고 막. 아, 부끄러워. 저는 어떻겠어요? 계속 제 얼굴이 나와요. 저는 자. 사실 거울도 못 보거든요. 이 영화는 얘기했지만 실패의 담이에요. 아, 이 영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았군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걸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야기.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는 이야기인데, 일종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바치는 고백이거든요. 감독님이 1년 이상 주지훈 기자 취재를 따라다닌 얘기예요. 따라다니면서 찍은 거거든요. 1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녀 보니까 다시 하고 싶나요? 주 기자님을 재작년 11월 30일 날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벌써 횟수로 3년이죠. 1년 8개월 됐는데 이제 드디어 뭐 총수와 주 기자의 그 암흑과 같은 그 어둠의 터널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주진우 기자를 1년 이상 쫓아다녀보니까 주진우가 어떤 놈이에요? 주 기자님은 잘 씻고요. 잘 씻고, 그건 알아. 총수님은 잘 안 씻어요. 가장 큰 그 경험이고, 주 기자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좀 가장 미친 사람 중에 한 명? 원래 이제 주 기자님 개인적으로 알기 전에는 좀 성실하고, 좀 뭐 귀엽기도 하고, 뭔가 그런 기자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서 같이 따라다녀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명박하고
끝을 보려고 작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만약에 우리나라에 MB학, 뭐 역사, 철학, 수학, 물리학처럼 MB학이라는 게 있다면 저는 주 기자님이 우리나라 박사 1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미친 사람, 어느 하나에 미친 사람을 또 저도 이렇게 같이 쫓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흥미진진했고, 마치 그 레이먼드 챈들러 그 하드보일드 소설의 그 탐정의 뒷모습을 쫓는 기분으로 주 기자님을 한 1년 반 동안 쫓았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이명박과 연애를 한 건 맞아요. 예. 꿈도 꾸고 그 얘기도 나와요. 예.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이명박 꿈을. 취재 다닐 때 일어나면 오늘도 이명박 꿈을 꿨어. 1년 8개월 동안 같이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보여줄 수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정보기관원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제보자들, 네. 중요한 제보자들. 굉장히 하지만 신문을 감추고 싶은 사람. 베일에 쌓여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벌이 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저수지 게임이다, 이명박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엄혹한 시절이었어요. 저 미행 감시 당하고 그래서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단순한 문자를 쓰지도 않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쫓아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제가 누구를 만나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를 데려갔어야지, 그걸 찍었어야지 하는데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너무 한계가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어요. 네. 실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셨죠. 처음에는 주 기자님한테 이제 어떤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 돈키호테 있잖아요. 그 가짜 그 풍차를 보고 쫓는 돈키호테일지도 모른다라는, 왜냐면 저는 이제 주 기자님 편에 서서 영화를 만들면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주 기자님을 제가 더 플랜을 만들었을 때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는데 주 기자님도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쫓아가야지 이 영화가 잘 나오고 주 기자님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그래도 했는... 좀 멋있게 찍어줬어야지. 야, 그런 말 하지 마. 나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진짜 그 실물보다 나았어. 나를 그렇게 짓밟아서 영화를 흥행시켜야 되겠어? 풍차를 쫓는 돈키호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잠시 있어요. 근데 주 기자님이 갖고 오는 이런 어떤 제보자들의 소스와 그 정말 비밀스러운 녹음 파일들, 그 기록들, 그리고 제가 같이 쫓아다니면서 찍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주 기자님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제 안에서 크로스 체크가 되면서 아 이거 진짜구나 하면서 되게 쾌감을 느꼈었죠. 전통적인 우리나라 기자상에 맞지 않아요. 좀 뭐 출입처도 없고 아무데나 막 들어가고 아무나 막 만나고 아무나 막 덤비고 아주 불량한 새끼예요. 그래서 증거도 없는데 왜 떠들어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뭐 징계 있으면 기사로 써야지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사실은 비난도 많이 받아요. 기자사회에서 많이 받는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미친놈은 맞고요. 이게 장점이나 단점인데 포기를 몰라요. 잡을 때까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각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최 감독이 쫓아가며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격의를 표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비위를 맞추기 힘든 새끼예요. 아니, 비위가 아니라. 청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네. 좀 더 심해요. 다른 건 몰라도 최진성 감독이 굉장히 인격자인 건 분명한 것이 저희를 견뎌낸 거면 누구도 견뎌낼 수 있어요. 이명박에 대한 집착은 어느 정도였던가요, 감독님? 거의 뭐 아까 청수도 말했지만 영화의 첫 장면이 뭐 자주 한두 번 여기 파파이스에서 소개되기도 했는데 주 기자님이랑 저랑 뉴욕에서 같이 한 2주 정도를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케이만 군도를 같이 다녀서 뭐 돈을 아끼려고 방을 같이 썼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감독님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이명박이 꿈에 나와. 뭐 그래요. 또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막 아침에 옆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나서 깨보면 혼자 막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 5시 반에 뭐예요? 이러면
이명박을 잡으려면 체력이 중요해요. 미친 거죠. 근데 저는 이 미친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미친 정의로운 또라이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난 또라이들 중에는 거의 뭐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런 상투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주 기자님과 총수는 그냥 입버릇처럼 이 영화는 실패담입니다. 이렇게 짓궂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영화의 마지막 자막이 오늘도 주 기자는 그를 쫓고 있습니다예요. 저는 이 영화가 실패담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두 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영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이 추적극은 주 기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이나 뭐 금융당국, 정치인들이 같이 움직여줘서 반드시 이 이상한 돈 괴물, 돈 신화의 실체를 우리 모두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저수지 게임이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이거 찍으시면서 다니다가 약간 위험했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이걸 막으려고 한 흔적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이 좀 겪으셨어요? 주 기자랑 뉴욕에서 자원외교 관련된 뭐 제보자 내지는 이제 뭐 그런 것들 증언해줄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 기자가 가는 순간 그 동네에 있는 뭐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이미 주 기자가 뉴욕에 왔다. 토론토에 왔다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토론토에서 토론토 한국일보 기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새벽 1시에 토론토에 도착해서 그 기자를 새벽 2시에 호텔에서 만났거든요. 도착하자마자. 근데 이미 그 토론토 한국일보 기자가 자기 편집장님이 주 기자가 온 걸 알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시기였고, 저희가 만나기로 했던 분들이 다 캔슬을 했어요. 이상한 이유로 만날 수 없다, 피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했죠. 봐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더 플랜 때는 온라인에서 우리가 무료로 확 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극장에서 손해가 막심했어요. 예, 이번에는 꼭 극장에 가셔가지고, 예. 가로 한 줄 정도는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로 한 줄 정도? 예. 세로는 좀 길지만 가로 정도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계셔서 볼 수가 없다. 인터넷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가야 하나요, 영화를? 극장은 몇 개에서 개봉하는 건가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번째 언론 배급 시사랑 VIP 시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 다음 주 초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목표는 1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100만 명. 100만 명 되면 총수님이랑 주 기자님 뭐 공약 하나 걸으셔야죠. 100만 명이 되면 제가 주진우. 왜 나를 걸고 왜냐면 주진우 기자가 주인공이니까 주진우를, 이명박 대통령 옆집으로 이사 보내겠습니다. 괜찮네 그거. 항상 바라보면서 잊지 않도록. 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와서 말씀드렸는데 다스로 송금한 140억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BBK, 다스, 그리고 이명박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사인지 다 느끼는데 아무 곳에서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 책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는데 아무 곳에서도 기사를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터뷰한 매체가 한 곳 있어요. 취소한 인터뷰는 3군데 있고 사인회도 취소됐는데 인터뷰를 한 곳에서 했는데 그게 시내 21이에요. 영화 잡지 기자에서 또 이게 저수지 게임 때문에 네. 한 거니까 책에 관련된 인터뷰는 지금껏 없었어요. 영화와 그리고 이 책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도네신이라고 이승만이 거기에다가 오케스트라를 풀 동원하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검색어에서 다 1위에 올랐는데 음원 사이트에도 없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영화에 사람들이 이만큼 관심이 있다 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이 정도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 수사에 저는 기여할 것 같거든요. 실제 검찰이든 사법부든 정치인이든 다 사람이라 영향을 받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이 정도인가?
하는 걸 아직 몰라요, 잘. 그런데 그 분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단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단서가 잘 없어. 출발할. 그 단서 역할, 출발점 지점 역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주세요, 이제. 국가 권력이 할 일이죠. 바톤을 이어받기를 원하죠.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당사자에게도 그리고 국가 권력에게도 느껴지려면 그건 다른 방법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하는 사람들이 극장에 와서 자기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9월 7일 날 개봉합니다. 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정수는 얼굴만 나오면 웃기네, 그냥. 아니, 영화에도 짧게 한 10초 정도 나와요. 아, 또 어찌나 웃기든지. 아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멋지게 나오거든? 나는 뭐 처먹고 있고 막. 아, 부끄러워. 저는 어떻겠어요? 계속 제 얼굴이 나와요. 저는 자. 사실 거울도 못 보거든요. 이 영화는 얘기했지만 실패의 담이에요. 아, 이 영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았군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걸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야기.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는 이야기인데, 돈이 어디로만 가면 사라져요. 한국에서 오늘 뽑아왔을 때 사기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명박까지 연결했을 거라 생각했죠. 자원외교라는 가장 큰 사기 사건이 있어요. 난센스 외교의 대표님이 다 광물자원공사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0%가 넘습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봤을 것 같은데 모든 손실은 석유공사나 가스공사가 봅니다. 하베스트, 날, 볼레오 동관, 암바토리 동관 다 캐나다 회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이 캐나다로 갔다가 케이만 군도라는 조세 피처에서 사라져요. 그 돈이 일로 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비자금 투어라고 이게 MB로드 이명박이로는 이건 직무유기예요. 참 설명드리기가 좀 딱합니다. 좀. 정의, 법, 민주주의를 다 망가뜨린 사람들.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런 일이 다시 나올 수 있겠는가. 대단하다. 돈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 반드시 이거는 수사해야 된다고. 중독 없으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제가 만져볼게요. 요거는 제가 묻어뜯을게요. 이렇게까지 쫓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꼭 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수지 게임 감독 최진성입니다. 저수지 게임은 대한민국의 돈 신화를 질문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돈을 위해서 정치와 국가를 이용한 총체적인 사기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 세금이고요. 우리 돈입니다. 이 영화는 각하께서 해먹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관계자의 제보를 쫓아가다가 제가 실패한 실패담입니다. 제가 취재는 실패했지만 계속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민간인 몇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로 조사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이 영화는 끝을 보지 못하고 끝이 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하고 끝을 보려고 작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만약에 우리나라에 MB학, 뭐 역사, 철학, 수학, 물리학처럼 MB학이라는 게 있다면 저는 주 기자님이 우리나라 박사 1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미친 사람, 어느 하나에 미친 사람을 또 저도 이렇게 같이 쫓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흥미진진했고 마치 그 레이먼드 챈들러 그 하드보일드 소설의 그 탐정의 뒷모습을 쫓는 기분으로 주 기자님을 한 1년 반 동안 쫓았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이명박과 연애를 한 건 맞아요. 네. 꿈도 꾸고 그 얘기도 나와요. 네.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이명박 꿈을. 취재 다닐 때
일어나면 오늘도 이명박 꿈을 꾸었어. 1년 8개월 동안 같이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보여줄 수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정보기관원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제보자들, 네, 중요한 제보자들. 굉장히 하지만 신문을 감추고 싶은 사람. 베일에 쌓여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벌이 되는 일종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바치는 고백이거든요. 감독님이 1년 이상 주진우 기자 취재를 따라다닌 얘기예요. 따라다니면서 찍은 거거든요. 1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녀 보니까 다시 하고 싶나요? 주 기자님을 재작년 11월 30일 날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벌써 횟수로 3년이죠. 1년 8개월 됐는데 드디어 뭐 총수와 주 기자의 그 암흑과 같은 그 어둠의 터널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주진우 기자를 1년 이상 쫓아다녀보니까 주진우가 어떤 놈이에요? 주 기자님은 잘 씻고요. 잘 씻고, 그건 알아. 총수님은 잘 안 씻어요. 가장 큰 그 경험이고, 주 기자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좀 가장 미친 사람 중에 한 명? 원래 이제 주 기자님 개인적으로 알기 전에는 좀 성실하고, 좀 뭐 귀엽기도 하고, 뭔가 그런 기자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서 같이 따라다녀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명박